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65페이지 할 건데,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제 63, 64페이지 배웠죠? 63페이지는 내용이 이제 그거잖아요. 일본이, 이제 62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본이 이제 전쟁을 많이 했다. 중국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이러한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어떤 일본의 군사 기지로 썼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약탈했다는 거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제 어떠한 그 테러 단체가 등장했다고 했죠.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이제 테러 활동을 했던 단체가 1920년대는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이 있었고요. 이제 뭐 1930년대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인애국단에서 의거 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님인데,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거. 그리고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터쳐가지고 많은 일본군 고관과 장군을 살해했다는 거, 살상했다는 거. 자,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받은 이 중국의 짱이었던 장제스가, 그 당시 중국의 짱이었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우리 무장 독립투쟁도 1930년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일제가 일본이 이 중국의 만주 지역을 침범하면서 이제 중국과 전면전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이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 있죠.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감정, 그러한 감정이 이제 쑥쑥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죠. 대표적인 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그리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러한 단체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65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의 활동. 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만주사변의 경우에는 일단은 만주 지역만 침입을 한 거였는데,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일본이 아예 이제 중국 대륙을 먹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중국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반일 감정이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독립군도 반일 감정이 상당히 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과 우리가 이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 우리 독립군이 중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다고 했죠. 자, 먼저 이제 조선의용대 봅시다. 조선의용대. 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우한 여기 지금 코로나 독감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우한에서는 김원봉이 최초로 한국인의 무장 독립군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 국민당, 이 당시 지금은 중국의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은 국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중국 국민당의 짱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줬던 장제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원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920년대 의열단 활동을 펼쳤던 그러한 어떠한 그 의거 활동, 테러 활동을 통해서 일본을 혼내주려고 했었던 의열단의 우두머리였죠. 자, 근데 이러한 김원봉이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이 나름대로 성공적이긴 했는데, 이러한 의거 활동, 테러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원봉은 1920년대는 이러한 테러 활동, 의거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테러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는 부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일본과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때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요. 이 중국 국민당 장개석과 함께, 이 장제스와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용군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조선의용군은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한국 광복군이란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김원봉과 좀 동일한 점이 있네요. 김원봉도 어떠한 테러 활동, 의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독립군 부대를 조직했다고 했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어떠한 의거 활동, 테러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군대까지 편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친구였던 이 김원봉한테 우리 한국광복군에 좀 합류를 해달라. 이 조선의용대 부대가 한국광복군에 좀 합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김원봉은 이러한 요청을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조선의용대의 모든 이제 부대원들이 한국광복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동의하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그 중국의 만주지방 이런 데서 남아가지고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의용군. 자, 그래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후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했는데, 이러한 한국광복군 합류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 화북지방, 그러니까 만주지방 그런 데서 조선의용군이라는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화베이 지역, 화북 지역에서 여기 뭐 만주 그런 지역이에요.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고, 아까 이거 조선 의용대도 이거 중요하니까 이게 잘 표시해주고요, 여러분들. 중국 국민당과 함께 싸웠다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이 조선 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했고, 이것에 반발했던 부대원들이 또 화북지방에서 조선의용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고, 자, 어쨌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은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고, 군사적으로는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어떠한 독립단체를 만들고 군사 조직으로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조선의용군. 이후 조선의용군은 어떠한 여기 예난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예난에 근거지를 주고 공산당과 연합해서 항일작전을 펼쳐나갔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은 어떠한 임시정부에 합류하지 않았던,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지 않았고 주로 사회주의 계열이 많았다. 뭐 이렇게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많고 어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지 않았다. 자,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당연히 중국 공산당과 이렇게 뭐 연합을 해서 잘 싸웠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 자, 이제 봅시다. 자, 한국광복군의 창설 봅시다. 한국광복군의 창설. 자, 일제 중국 침략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은 여기 이제 중경지방이라고도 불리고 충칭이라고도 불립니다. 충칭으로 이동하여 조직과 체제 정비를 강화했고, 왜냐하면 여기 상하이가 여기 이쯤에 있었죠. 상하이가 이쯤에 있었는데, 상하이가 일본군에 의해서 폭격을 받고 일본이 상하이를 장악하게 돼요. 아니구나. 상하이 여기 나와 있구나. 여기 있네요. 일본군이 이렇게 상하이를 장악을 하고 이제 상하이에 폭격을 가하고 상하이를 장악하면서 이제 상하이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어렵게 됐죠. 일본이 상하이를 장악했으니까. 자, 그래서 점차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충칭, 이 중경 지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충칭, 이 중경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충칭으로 이동해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여기 지청천 있죠? 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정부의 예하부대가 드디어 탄생을 했죠. 지청천 어디서 우리 봤죠? 여기 1930년대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이분이라고 했죠.
자, 한국 강복군은 조선 의용대 세력, 여기 아까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부대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조선 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그리고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편입됐고,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화북지방에 남아서 조선 의용군으로 활동을 했고요. 자, 그러면 한국 강복군의 활동 봅시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립전쟁에 나섰다. 임시정부도 이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일본이 이때 임시정부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나섰고요. 한국 강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조하면서 이 한국 강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조하면서, 중국은 물론 미얀마, 여기 중국 국민당 하면 장제스가 있던 당이라고 했죠.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연합군과 함께 포로신문, 선전활동 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전개하였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에 개입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한국 강복군의 활동을 본다면 일본의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선전포고를 했다. 선전포고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과 함께 이 중국 국민당과 협조하면서 연합군과 함께 일본의 포로를 신문하고, 그리고 일본이 나쁘다는 선전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작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맞고 자연스럽게 물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스스로 물러났으니까, 원자폭탄 맞고. 자, 우리 아까 이제 마지막 봅시다.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게 한 페이지 더 할 거예요. 자,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자, 김원봉이란 사람은 의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독립운동의 연합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 조선 의용대가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군에 또 합류를 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대는 조선 의용군으로 남았다고 했고요. 저기 중국의 북쪽 지방, 만주나 그런 데서. 자, 그래서 이제 의용대는 중국과 맞서면서 뛰어난 활동을 했다. 자, 그래서 조선 의용대는 두 개 세력으로 나뉘었다. 화베이 지역, 화북 지역으로 이용한 대원들은 이게 이제 조선 의용군이라고 했죠. 어떠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 조직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했잖아요. 조선 의용군. 자, 그래서 김원봉을 비롯한 남아있는 대원들, 이 조선 의용대의 나머지 대원들은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자, 그래서 김원봉은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고 조선 의용대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는 것. 하지만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이 조선 의용군 부대는 화북지방에 남아서 계속적인 무장투쟁을 했다는 것. 자, 이거 잘 기억합시다.